나이든다는 것, 그건 실력해진다는 뜻일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87세의 나이 오랜 환자이자 지금도 골프 코스를 거침없이 걷는 그분은 10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늘 옥신거렸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아픈 건 당연한 거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이토록 가볍고 생기 넘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신체관리법. 이것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며 저 역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87세가 된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 운동을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바꿀 준비를 해보십시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의 결핍 반치된 내 구역 결핍을 다시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회복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피부의 탄력 회복 기억력과 순환의 열쇠. 등 근육의 유연성 되찾기,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기초. 허벅지 안쪽 자극 걷기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기. 겨드랑이와 발 관리 노화를 되돌리는 마무리 기결. 이 4가지 부위는 우리가 평생 돌보지 않았던 채 방치해왔던 부분입니다. 그저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제1법, 기억력 저하를 되돌리는 열쇠, 머리 피부와 그 아래의 시계.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 말은 김명자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름은 뚜렷한데 머릿속에선 안개처럼 떠돌다가 불현듯 사라져버리곤 있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를 탓합니다. 하지만 머리 피부가 굽고 피의 흐름이 막히면 두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머리 피부의 탄력과 섬유입니다. 제가 헤어웨이가 컨커런스에서 발표한 이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5분 머리 피부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천법. 머리 피부 전체를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누르며 원해드립니다. 이날부터 점수리, 후두부까지 3분 이상 마사지해줍니다. 마사지를 하며 깊은 숨을 쉬는 것,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입니다. 3일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일주일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지금은 손주의 이름을 누구보다 먼저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머리 피부와 함께 굳어있던 2번째 부위,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2법, 등 근육을 푸는 것이 허리 통증을 멈추는 시작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몸의 그림자이며 그림자가 망가지면 몸의 기운도 흐트러진다. 등이 굳어있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혔고 자세가 무너져가는 신호입니다. 등 근육이 딱딱하면 허리도 따라 굽고 결국 척추 전체에 부담이 가게 되며 무릎과 발목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등이 굽는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등의 근육을 평생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법.
격이 등을 재고 서서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기. 홈런러나 수건을 이용해 견갑골 아래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매일 아침 기상 후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2개월 뒤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등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체, 그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많은 이들이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3법, 허벅지 안쪽 걷기의 생명질을 되살려라. 걷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무릎이나 종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내전근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위는 골반을 지지하고 다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이 근육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천법.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고 조이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 뒤 천천히 오므리기. 하루 5분, 간단한 자등반으로도 허벅지 안쪽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근육이 회복되면 걷는 속도와 균형감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위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비결로 가볼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지만 사실은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숨겨진 열쇠. 바로 겨드랑이와 발입니다. 제4법, 겨드랑이와 발 노화의 끝자락을 되돌리는 마지막 열쇠.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며 회복과 면역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은 하루의 끝에 모든 무게가 실리는 곳이며 동양에서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혈류순환의 관문입니다. 이 두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실천법. 겨드랑이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자극 주기. 하루 한 번 발바닥을 지압하거나 조격하기. 발가락을 걸리는 스트레칭으로 균형 감각 되살리기. 겨드랑이와 발. 이 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차가워지고 걷어갑니다. 그 냉기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따뜻한 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무리.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나이가 들어 몸이 굳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도 다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풀리면 마음도 다시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비결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다. 인생 후반기를 다시 밝히는 철학이자 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계단을 오르는 당신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이며 무엇보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의 기분이 바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건 실력해진다는 뜻일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87세의 나이 오랜 환자이자 지금도 골프 코스를 거침없이 걷는 그분은 10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늘 욱신거렸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아픈 건 당연한 거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이토록 가볍고 생기 넘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신체 관리법.
이것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며 저 역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87세가 된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 운동을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바꿀 준비를 해보십시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에 방치된 내 구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회복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피부의 탄력 회복 기억력과 순환의 열쇠. 등 근육의 일련성 되찾기,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기초. 허벅지 안쪽 자극 걷기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기. 겨드랑이와 발 관리 노화를 되돌리는 마무리 비결. 이 4가지 부위는 우리가 평생 돌보지 않았던 채 방치해왔던 부분입니다. 그저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제2법, 기억력 저하를 되돌리는 열쇠, 머리 피부와 그 아래의 시계.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 말은 김병자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름은 뚜렷한데 머릿속에선 안개처럼 떠돌다가 불현듯 사라져버리곤 했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를 탓합니다. 하지만 머리 피부가 굽고 피의 흐름이 막히면 두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머리 피부의 탄력과 참여입니다. 제가 해외 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5분 머리 피부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천법. 머리 피부 전체를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누르며 원을 그립니다. 이마부터 정수리, 후두부까지 3분 이상 마사지해줍니다. 마사지를 하며 깊은 숨을 쉬는 것,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입니다. 3일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일주일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지금은 손주의 이름을 누구보다 먼저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머리 피부와 함께 굳어있던 두 번째 부위,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뜨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2법, 등 근육을 푸는 것이 허리 통증을 멈추는 시작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몸의 그림자이며 그림자가 망가지면 몸의 기운도 흐트러진다. 등이 굳어있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혔고 자세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등 근육이 딱딱하면 허리도 따라 걷고 결국 척추 전체에 부담이 가게 되며 무릎과 발목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등이 굽는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등의 근육을 평생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법. 적게등을 재고 서서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기. 폼롤러나 수건을 이용해 견갑골 아래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매일 아침 기상 후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2개월 뒤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등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체, 그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많은 이들이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3법, 허벅지 안쪽 걷기의 생명질을 되살려라. 걷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무릎이나 종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내전근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위는 골반을 지지하고
다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이 근육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천법.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고 조이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 뒤 천천히 오므리기. 하루 5분,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허벅지 안쪽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근육이 회복되면 걷는 속도와 균형감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위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비결로 가볼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지만 사실은 노화의 시기를 되돌리는 숨겨진 열쇠. 바로 겨드랑이와 발입니다. 제4법, 겨드랑이와 발 노화의 끝자락을 되돌리는 마지막 열쇠.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며 회복과 면역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은 하루의 끝에 모든 무게가 실리는 곳이며 공연에서는 다른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혈류순환의 관문입니다. 이 두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실천법. 겨드랑이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자극 주기. 하루 한 번 발바닥을 지압하거나 조격하기. 발가락을 걸리는 스트레칭으로 균형 감각 되살리기. 겨드랑이와 발. 이 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차가워지고 굳어갑니다. 그 렌즈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따뜻한 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무리.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나이가 들어 몸이 굳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도 다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풀리면 마음도 다시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비결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다. 인생 후반기를 다시 밝히는 철학이자 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계단을 오르는 당신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의 기분이 바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 제2의 심장을 띄우는 회복의 열쇠. 우리는 흔히 건강은 위에서 아래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발끝에서부터 되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늘 이민도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72세의 이 어르신은 지효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뚝이고 계셨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심해 다음 달로 예정된 손주의 결혼식에 신랑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셨죠. 걷는 것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마저 작아지는 것 같은 불안함. 그 속에 담긴 무력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발을 살펴본 순간 문제의 핵심은 무릎이 아니라 발에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발바닥을 덮고 있었고 피부는 마르고 거칠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가 촬영증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 본인은 그냥 씻고 말리는 정도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발은 단지 이동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발은 단지 걸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 건강의 축소칸입니다. 발에는 놀랍게도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 어느 부위보다도 많은 수치이며 각 장지와 연결되어 몸의 이상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 움직임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은 작은 신장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저는 외과의학과에서 늘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발을 먼저 보아라. 그만큼 발의 상태는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아프면 왜 무릎과 허리까지 아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이 굳거나 아치가 무너지면 걷는 자세가 삐뚤어지고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점점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님도 어르신 역시 무릎에 주사 한 번 맞는 것보다 발바닥에 굳은 살을 제거하고 혈류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약도, 수술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4가지 발 관리법은 제가 해외의학 포럼에서도 발표한다 했으며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이 직접 실천하여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한 검증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푼도 들지 않으며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 전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발관리법,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순환의 시작.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30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팁은 소금 한 숟가락을 물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소금은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자연해독제 역할을 하며 발바닥에 쌓인 피로와 독소를 풀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약 38에서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발관리법, 굳은 살 제거 바닥부터 건강하게. 목욕 후에는 발을 조심스럽게 닦고 각질 제거용 푸파일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여 굳은 살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바닥의 감각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굳은 살 아래 숨은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으며 발 전체의 순환과 반사작용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발관리법, 지압 마사지, 발바닥의 장기를 띄우다. 굳은 살을 정리한 후에는 발 전체를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천천히 눌러주는 지압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발바닥 중앙, 내장과 손가지 건강히 연결, 발 뒤꿈치, 요추와 허리의 건강과 관련, 발가락 끝, 머리와 집중력, 눈 건강과 연결. 이 지압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숨겨진 에너지를 깨우는 부드러운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발관리법, 발가락 스트레칭 균형과 걸음의 회복. 마지막으로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벌리고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의자에 앉아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인 채 발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벌리는 연습은 다리 전체의 균형과 중심 감각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걷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전환은 발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민도 어르신은 이 4가지 방법을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 결혼식 날 양복을 차려입고 당당히 입장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치고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걷는지 두렵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현대 정원까지 이어지는 지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이 단순한 힘이
사실 그 이후에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정사들과 철학자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소금이 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단순한 위생의 차원을 넘어서 수분 속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속 피로물질의 순환을 돕는다는 오랜 정원적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지혜는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발바닥 마사지, 실천주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다. 다음으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발바닥을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으로 문지르는 간단한 자극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선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고 이 신경말단은 각장기와 연결된 반사구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5분 발바닥을 공기에 올리고 천천히 앞뒤로 문지르는 것만으로 심장, 간, 위장, 심장 등 내부장기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과 하트의사는 5분간의 발자국이 심박수 조절, 혈압 안정, 간제독 능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약 없이도 몸속을 띄우는 길은 발끝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방법, 작지만 치명적인 습기, 발가락 사이를 주의하라. 사람들은 발을 씻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리는 것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는 항상 습기가 고이기 쉬운 구조이며 공칸이균이 가장 먼저 건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습기는 단지 극히한 냄새나 무좀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습기 하나가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고 피로감과 면역 저하, 심한 경우에는 전신 염증 반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나 이민도 어르신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작은 피부 손상이 큰 건강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면봉이나 부드러운 타월로 충분히 말리는 습관은 생명을 보호하는 작지만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 크림과 신발, 걸음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마지막 단계는 발에 크림을 바르고 좋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목욕과 마사지, 건조까지 마친 후에는 파슬리 추출물이나 올리브 오일 기반의 천연 크림을 얇게 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연 유래 성분은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건조를 방지하고 작은 상처에도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고가의 화학성분 제품보다도 천연 오일이나 바젤린 같은 단순한 제품이 오히려 피부 자극이 적고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깔창이 내장된 푹신한 신발. 이것은 단순한 편함을 넘어서 무릎과 허리에 전달되는 하중을 줄여주는 예방책이줍니다. 한국의 증거, 이민도 어르신의 환한 미소. 3달이 지나고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민도 어르신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셨고 아침에 일어나도 발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손주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러 걸어갔고 함께 축하의 춤도 추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선생님,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지난 시간의 노력을 모두 보상해 주었습니다. 발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다시 건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무게와 간장을 결정짓는 신체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발이 편안해지면 그 위에 서 있는 몸도, 그리고 그 몸을 이끄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오늘 당신이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순간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움직임의 핵심인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내전근을 어떻게 자극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부위는 걷기의 안정성, 낙상 방지, 심지어 내전 기관의 위치 안정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당신의 몸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침묵 속의 고속도로를 열어라. 걷기의 중심축이자 밤잠을 깨우는 원인을 품은 곳. 이님도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몇 달 전만 해도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계십니다. 그는 손주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며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어 선생님,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화는 약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은 단지 통증을 잠시 덮어주는 것이군. 근본 원인인 발의 혈액순환과 신경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복용하던 혈압약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신의 혈류가 원활해졌고 심장과 순환지의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이 약물의 필요성을 줄였을까? 비로소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열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희망이 듭니다. 특히 무릎, 허리 통증이 있거나 걷기가 불편한 분들,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발에 이어 허벅지 안쪽까지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무거운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부위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환자 중 한 분인 76세 장승민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고 최근 들어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 부자 등에 대한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 자면 중에도 자주 깨는 불편함으로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죠. 검사를 해보니 그 증상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혈류가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입니다. 허벅지 안쪽. 우리가 흔히 내전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 부위에는 굵은 혈관과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단단히 굳어 있거나 막히게 되면 발부터 다리 전체에 이르기까지 피로, 저림, 부종,
심지어 염증까지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고 통증이 모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의 문제를 별표, 발이 탓 혹은 나이 탓, 별표로 여겨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풀면 치명의 질이 42%나 향상된다는 사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개선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명의 질이 42%나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단지 숙면뿐만 아니라 발이 저림, 야단질, 피로감, 아침 지선 시 무거운 느낌까지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허벅지 안쪽의 정직이 실제로는 몸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잠식린 할아버지께 허벅지 안쪽을 회복시키기 위한 4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허벅지 안쪽 회복을 위한 4가지 실천법. 첫 번째,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말리는 습관.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적셔져 땀과 습기가 잘 고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물 온도는 약 37에서 39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여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는 것.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통기성이 좋은 속옷과 느슨한 복장 선택. 이 부위는 답답한 옷차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꽉 조이는 속옷이나 하의는 혈관과 림프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피부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 소재의 속옷과 편안한 복장,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바람이 통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허벅지 안쪽이 스스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남은 2가지 실천법은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잠식린 할아버지를 수면으로 이끈 마지막 2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회복의 마지막 열쇠를 함께 풀어보세요. 허벅지 안쪽 심무비 통로를 열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앞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와 2번째 실천법, 즉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 말리는 습관,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과 여유 있는 복장의 선택은 허벅지 안쪽의 위생과 순환을 위한 기초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3번째와 4번째 방법은 그 위에 세워질 혈류 회복의 핵심 구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실천법, 나비자세 스트레칭 지휘관을 통한 고속도로 확장. 이 동작은 바다코나사나 제다코너사나 라고도 불리는 고대 인도 요가의 대표적인 회복 자세입니다. 일명 나비자세라 불리며 혈효과는 단순한 유연성을 넘어 혈류순환과 림프 정화에까지 미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이고 양 무릎을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펼칩니다. 가능하면 허리를 곧게 펴고 3분간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은 TV를 보면서도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허벅지 안쪽의 뭉침이 풀리고
발이 저림과 무거움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 데일리 파우더 함중 습기 조절과 마찰 완화의 누수. 허벅지 안쪽은 특히 여름철에 피부가 적치며 습기와 마찰이 쉽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이로 인해 염증, 붉은 발진, 심지어 피부 갈라짐까지 생기기도 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데일리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피부의 마찰을 줄이고 땀에 의한 불편함을 현저히 줄여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장승민 할아버지는 정확히 한 달간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40년 넘게 복용해오던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약 없이 편안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 없이 자는 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가진 원래의 회복 능력을 자극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그러나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꾸준히 2달간 실천하면 90%의 이상의 환자들이 궁금한 것처럼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맥류가 있거나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살펴보아야 할 네 번째 회복의 핵심 부위,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겨드랑이의 건강 비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림프 관리 면역의 문을 다시 여는 비결. 황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은 내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감기 바이러스는 어김없이 할머니께도 전해졌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약을 달고 사셔야 했지요. 제가 겨드랑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봤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씻고 끈디요. 다른 건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처럼 겨드랑이를 간신히 땀이 나는 부위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겨드랑이의 결정적인 역할. 림프절이 막히면 면역력도 무너집니다. 독일 리넨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림프절은 몸속 독소를 걸러주는 점화 필터이자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막아내는 면역의 최전선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겨드랑이만 제대로 관리해도 단기 감기 발생률이 무려 63%나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부위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황미경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4가지 겨드랑이 관리법. 제가 할머니께 드린 조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 단 몇 분,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1.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은 비누는 피부를 자극하고 림프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유래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비누를 바른 후 30초 이상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것입니다.
디너 찌꺼기가 피부에 남아있으면 건조함과 가려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샤워 후 겨드랑이 완전 건조시키기. 겨드랑이는 땀이 많고 피부가 접혀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바람에 자연 건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링크절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익은 림프 마사지. 면역을 띄우는 손끝의 신. 아침에 딱 2분.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원에 그리듯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지나친 압박은 오히려 림프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면역 하트에 따르면 이렇게 간단한 림프 마사지만으로도 면역세포의 활성이 평균 2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감기를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4. 간단한 스트레칭과 겨드랑이 순환 운동.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좌우로 천천히 몸을 기울이거나 팔을 둥글게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겨드랑이 림프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2에서 3분간 투자해도 림프 순환과 함께 목과 어깨의 뻐근함도 함께 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황미경 할머니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 할머니는 이후 매일 겨드랑이 관리 습관을 꾸준히 지켜오셨고 놀랍게도 그해 봄과 가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이제는 감기약을 따로 챙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겨드랑이 마사지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줄 줄 몰랐어요. 이제 모든 관리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몸을 다시 깨우는 4개의 비밀 열쇠. 오늘까지 여러분께 몸을 되살리는 4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이 4부위는 모두 우리가 평생 돌보지 않고 지나쳤던 곳이지만 사실상 몸과 마음의 균형을 저항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관리법을 매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나눠서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머리 앤드 등 마사지, 수요일 발 관리 앤드 스트레칭, 금요일 허벅지 안쪽 정화, 일요일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 같은 자주 보는 곳에 간단한 메모를 붙여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당신의 회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의 눈빛은 반나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습관을 요일별로 실천하신 박정숙 할머니는 한 달 후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몸이 천근만근 같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싶어져요. 그분의 눈빛에는 다시 삶을 맞이하는 기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4가지 건강관리 루틴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 박정숙 할머니는 이제 걸음걸이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한 걸음으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몸이 쑤시지 않아요. 발목도 아프지 않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엔 감기도 안 걸려요. 밤엔 푹 자고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직원이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다. 삶의 기쁨을 되찾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점속 할머니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92%의 환자가 척추부터 느낀 몸의 반응. 놀라운 건 박정숙 할머니처럼 이 4가지 관리법을 실천한 제 환자들 중 92%가 척추부터 몸의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기적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 5분을 믿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큰 결심을 하곤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할 거야.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계획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5분, 단 5분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TV를 보는 중간에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이 5분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말 약보다 효과가 있는 걸까요?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 4가지 관리법을 설명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약보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 이 관리법을 적용해보세요. 특히 발관리와 허벅지 안쪽 순환에 집중해보시길 권합니다. 몇 달 후 진료실에서 마주한 놀라운 결과 김영수 할아버지는 몇 달 뒤 다시 진료실에 찾아오셨고 그의 지치있는 기록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으며 약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발 관리를 하고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고 머리 피부도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때로는 척추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쩌면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정체되었던 순간을 띄우고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듯한 가벼움과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87세가 되어도 현역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저 역시 10년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5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머리, 등, 발, 허벅지, 겨드랑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7세가 된 지금도 저는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연구를 발표하며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달라진 당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그 관심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한 4가지 회복법을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하루 루틴 플래너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삶, 회복의 지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